안녕하세요. 케니아TV 인사드립니다. 벌써 이제 11번째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일본 지역에 반도체를 팔기 시작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뒷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요즘 반도체 하면 한국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죠. 제가 입사를 했던 1983년 일본은 감히 우리나라가 쳐다보지도 못할 까마득한 정상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 안일하게 보고 너무 쉽게 대응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현재 일본과 같은 모습이 우리나라라고 다시 안 생기리라는 보장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함께 상기시키고자 오늘 이번에 11번째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반도체를 일본에 어떻게 판매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판매 개척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몇 개의 시리즈로 가게 될 겁니다. 속에 감춰져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줄여서 최소한으로 연속을 하겠지만 앞에 편을 안 들어도 이야기가 준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연구로도 상당히 우리가 애를 썼고 생산으로도 애를 썼지만 그거를 현금화 시키는 데는 결국은 영업입니다. 오늘의 얘기거리입니다. 제가 83년에 입사한 회사가 금성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때에 대한 이야기, 일본의 반도체 판매 회사와의 인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일본 시장에서 발생한 대량 불량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1983년 4월에 회사를 입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입사한 데가 금성반도체라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거기에 민준 전무라고 하는 전무님이 계셨습니다.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때 마침 민 전무님도 그 자리에 왔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갑자기 얘 괜찮으니까 데려가서 쓰시라고. 그런데 제 얼굴을 한번 슬쩍 보더니 이력서 갖고 날 언제 찾아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지요. 금성반도체는 당시 퇴기로에 있는 극동 빌딩에 있었습니다. 극동 빌딩에 갔더니 우와, 건물도 으리으리하고 거기다 그때는 엘리베이터 걸들도 있었습니다. 웬 선녀 같은 여자들이 엘리베이터에 한 개씩 있어서 몇 층 가느니 마느니 하는 걸 눌러서 했을 때 와,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기술의 상징 금성의 한 자회사인 금성반도체에 발을 디디기 시작했습니다. 금성반도체라는 회사는 세 개의 사업부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컴퓨터, 또 하나는 전자교환기. 이 중에 가장 실적이 좋은 데는 교환기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업부가 있었고 가장 이익도 못 내고 늘 미운 어리 새끼 취급을 받았던 데가 금성반도체 반도체 사업본부였습니다. 회사 이름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사업부가 가장 천대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팔아봐야 이익도 잘 안 나거든요. 투자도 변변히 하지 않았었고 전문 기술적인 얘기를 해봐야 여러분이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 당시 금성 반도체가 생산하는 제품은 볼트라고 얘기하는 볼티지 레귤레이터 TTL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산했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 팔아봐야 쪼가리로 뭐 몇 센트 하는데 돈이 될 수가 없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품 기술력이 너무 없었던 데죠. 지금이야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제품화된 이름이기도 하지만 당시 83년에서 89년 그 사이에는 반도체라는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예비군 훈련에 가서도 회사 이름이 금성반도체인데 예비군 조교가 금성반도체라고 얘기를 못하고 금성반도패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해외 영업을 맡게 됐고 그 해외 영업에서 85년부터 저에게 집중적으로 맡겨지게 된 게 일본 회사였습니다. 85년도에 처음 일본이라는 곳에 출장을 가서 수많은 회사들과 만나고 협상을 했었습니다. 반도체의 불모지인 한국과 이미 반도체로 엄청 앞서가던 일본 사회를 연결시키느라 제 손과 발이 나만할 새가 없었습니다. 인연이 없는 곳에선 뭘 해야 된다? 맨 땅에 헤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을 만나고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은 마크니카라고 얘기를 하는 회사명이 된 JMC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독립계 회사.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은 반도체 제조회사와 다 짬짬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반도체를 파는 회사들을 독립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 넘버원이 JMC였습니다. 그 회사와 함께 했었고 또 하나가 오사카에 지금도 있지만 오카모토 무센 우리 쪽에 오사카 쪽 관서지역 쪽 있는데 판매책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었습니다. 반도체를 팔려고 판매 회사들과 연주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팔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열심히 띄워준 회사가 JMC였고 미쓰비시 나고야 제작소 당시 우리에겐 구세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로봇가 움직이는 모든 순서를 플로우 차트화해서 왼쪽으로 돌아라 몇 도 올려라 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여기에 우리의 TTL을 납품했었습니다. 그 기쁨도 잠시 미쓰비시 나고야 제작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량으로 불량이 발생됐다고요. 근데 그게 동작 불량이 아니었어요. 제품의 성능엔 이상이 없습니다. 제품의 성능엔 문제가 없지만 실내도, 즉 바깥에서 어떤 노이즈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이 산업 쪽 있는 데로 사용하는 데는 부적합하다고 해서 불량을 저희한테 통보를 시켜줬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 결론이 궁금하시죠? 정말 이때는 야, 세상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때였었습니다. 어떻게든 고민하니까 길은 있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으로치도 않게 생각하는 반도체 입국은 그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배 사원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눈물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만들어졌던 그것이
하나의 벽돌과 벽돌이 되어서 지금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 얘기를 또 재밌게 풀어가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케니아TV 11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봬요. 감사합니다.